저는 4배 아파 낳은 자식을 제 손으로 쫓아낸 60대 엄마입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가족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그때마다 느꼈죠. 가족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지만 정작 제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장남이라는 이유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해줬어요. 집까지 내어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독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서예요. 자식 사랑도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뼈아픈 현실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25살에 간호사가 됐어요. 그때는 정말 열정이 넘쳤죠. 환자들을 돌보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할 때가 기억에 남아요. 3교대 근무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충실했어요. 간호사님, 고마워요. 덕분에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이 제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에 늘 울컥했어요. 가족들이 병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가족이란 게 정말 소중하구나. 언제까지고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더 귀한 거구나. 그런 제게도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간호사잖아요. 어머니 병실에서 밤새 간병하며 다짐했어요. 평생 날 키워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겠다고. 우리 딸이 간호사라서 다행이야. 엄마가 편안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는 걸.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사랑이 나중에 독이 될 줄은. 결혼한 뒤에도 계속 일했어요. 남편도 제가 일하는 걸 지지해 줬고요. 당신 능력이 아까워. 계속해. 남편 성진이는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돈 관리에 철저했죠. 돈은 빌려줄지언정 퍼주진 않는다. 그게 남편의 신념이었어요. 처음엔 좀 차갑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현명한 생각이었어요. 딸 지수와 아들 준수를 낳고 키우면서도 일을 놓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죠. 특히 지수는 정말 효녀였어요. 어려서부터 동생 돌보는 걸 도와주고 엄마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했죠.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지수가 초등학생 때 한 말이에요. 정말 기특했어요. 반면 준수는 좀 달랐어요. 누나만 챙기면 삐지고 뭔가 늘 더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엄마는 누나만 좋아해. 그럴 때마다 저는 준수를 더 안아주고 달래줬어요. 아니야, 엄마는 준수도 똑같이 사랑해. 아니, 더 사랑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나 봐요. 아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생긴 게 두장 가족의 균열과 아들에 대한 맹목적 사랑.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격 차이가 더 뚜렷해졌어요. 지수는 정말 착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해서 용돈도 벌고 대학 등록금도 절반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죠. 엄마, 나는 괜찮아. 준수 대학 갈 돈 모으세요. 지수가 대학생일 때 한 말이에요. 얼마나 기특했는지. 하지만 준수는 달랐어요.
왜 누나는 장학금 받는데 나는 못 받아? 불공평해. 성적은 지수만 못하면서 불평만 했어요. 남편은 엄격했어요. 준수야, 받고 싶으면 내가 공부해서 받아라.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서러워 보였거든요. 여보, 준수가 공부는 못해도 마음은 착해요. 마음이 착하다고 돈이 생기나? 현실을 똑바로 봐. 남편은 냉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준수가 대학 갈 때도 그랬어요. 성적이 모자라서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밖에 못 갔어요. 엄마, 나도 국립대 가고 싶은데.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야근을 더 많이 서서 준수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지수가 말렸어요. 엄마, 준수 오빠는 자기 능력으로 해야 해요. 왜 엄마가 고생해요? 지수야, 오빠는 남자잖아. 장남이고. 그때 제 생각이었어요. 아들은 특별하다고. 더 해줘야 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남편도 반대했어요. 당신이 너무 해주니까 저놈이 버릇없어져.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해주면 안 돼. 선을 지켜야지.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준수는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알바는 안 하고 용돈만 달라고 했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 부모가 용돈 줘. 그래, 엄마가 줄게. 또 일을 더 했어요. 지수는 화났어요. 엄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는데 준수 오빠는 왜 이래요? 지수야, 오빠 이해해줘. 남자가 알바하면 공부에 집중 못해. 그럼 저는 여자라서 알바해도 돼요? 지수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준수 편을 들었어요.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정말 어리석었어요. 준수가 대학 4학년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민지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정말 예뻤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첫인상부터 화려했어요. 완벽한 화장에 예쁜 옷차림.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고 애교 많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한 번에 반했어요. 어머, 우리 준수가 이런 예쁜 아가씨를 만났네? 민지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매번 올 때마다 선물을 들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불렀어요. 어머니, 피부 정말 좋으세요. 화장 한번 해드릴까요?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착하니. 민지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지수는 달랐어요. 엄마, 저 언니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얼마나 착한데.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 말은 예쁘게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요. 지수의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지수야, 내가 질투하는 거 아냐? 예쁜 언니가 생겨서. 엄마, 제가 왜 질투를 해요? 그냥 느낌이 이상하다고요. 내가 예민한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지수가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민지가 너무 좋았어요. 민지는 준수와 만날 때마다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다정했어요. 어머니, 제가 음식 해드릴게요. 아니야, 며느리 될 사람이 뭘. 괜찮아요. 어머니도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민지가 해준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감이다.
남편도 처음에는 민지를 좋아했어요. 저 아이 참 밝네. 그렇죠. 우리 준수 복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저 아이가 뭔가 계산적인 것 같아. 여보, 왜 그래요? 얼마나 착한데. 그냥 느낌이. 남편의 직감도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민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준수도 민지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엄마, 나 민지랑 결혼하고 싶어. 정말 좋지.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지는 더욱 다정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시집 와서 정말 잘할게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제가 복이에요. 달콤한 말로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민지가 은근히 당당하더라고요. 어머니,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혼 얘기가 나올 때 민지가 물어봤어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럼 전셋값이라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자연스럽게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수는 또 반대했어요. 엄마,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집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야,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준수 오빠는 직장도 제대로 안 다니면서 결혼부터 하려고 해요. 지수 말이 맞았어요. 준수는 졸업 후에 이직을 몇 번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들 편이었어요. 준수도 좋은 직장 찾으려고 노력하잖아. 결국 저희가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남편과 상의했어요. 우리가 아파트 하나 더 살까요? 무슨 말이야? 우리도 겨우 살고 있는데. 그럼 준수네는 어떻게 하고?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우리 집을 내어주자. 여기를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고요? 전세로 작은 집 하나 구하고 대신 조건을 걸자. 남편의 제안이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5년만. 5년 후에는 반드시 나가는 걸로 하자. 5년이면 충분하죠. 그동안 준수도 직장 안정되고 돈도 모을 수 있을 거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계약서를 쓰자. 명확하게. 계약서요? 가족끼리. 가족이라서 더 명확해야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좀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준수와 민지에게 제안했어요. 너희들 우리 집에서 살아라. 정말요? 어머니. 민지가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5년만이야. 5년이면 충분해요. 그동안 저희도 준비할 수 있고. 준수도 좋아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왔어요. 이게 뭐예요? 민지가 계약서를 보며 물어봤어요. 5년 후 이사에 관한 내용이야. 아, 네. 당연하죠. 민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준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 이런 걸 꼭 써야 해요? 응,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알겠어요. 두 사람 다 순순히 서명했어요. 그때만 해도 다들 5년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사하는 날,
저희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식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좀 서운했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준수와 민지는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꼭 보답할게요. 민지의 말에 저는 뭉클했어요.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마. 가족인데.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정말 복이에요. 그때만 해도 민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어요. 저희가 대부분 비용을 댔지만 기쁜 마음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남편도 기뻐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준수 부부를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민지도 너무 좋아해. 다행이다. 잘 살아라.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신혼 초기 민지는 정말 다정한 며느리였어요. 매일같이 반찬통을 들고 저희 집에 왔어요. 어머니, 어제 만든 음식 맛있게 드셨어요? 고마워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니.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민지가 가져오는 반찬통이 늘 비어 있더라고요. 민지야, 오늘은 반찬 안 가져왔네? 아, 어머니. 반찬통만 가져왔어요. 씻어서 가져갈게요. 그러더니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을 담아가더라고요. 민지야, 뭐 하니?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요. 준수도 좋아해요. 처음에는 귀여웠어요. 시어머니 음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민지야, 반찬은 며느리가 해주는 거 아니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게 더 맛있어요. 저는 요리 못해요.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지수가 놀러 왔을 때 그 모습을 봤어요. 엄마, 민지 언니 뭐 하는 거예요? 반찬 좀 싸가는 거야. 매일요? 응. 지수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건 도둑질이에요. 지수야, 가족인데 무슨 도둑질이야.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반찬 매일 싸가는 게 어디 있어요? 지수가 화를 냈지만 저는 민지 편을 들었어요. 지수야, 민지가 나한테 예쁘게 구니까 주는 거야. 엄마는 너무 착해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수가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해졌어요. 민지는 반찬뿐만 아니라 쌀, 라면, 심지어 화장지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어머니, 화장지 떨어졌네요. 하나만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 한두 개도 아니고 한 보따리씩 가져가더라고요. 남편이 눈치챘어요. 여보, 민지가 좀 심하지 않나? 왜요? 장을 보고 와도 금방 떨어져.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민지가 좀 가져가긴 하지만 좀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가.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며느리인데. 며느리라고 다 해주면 안 되지. 그런데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민지가 임신한 거예요. 어머니, 임신했어요. 민지가 울면서 발표했어요. 정말 우리 손주가.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남편도 기뻤어요. 준수야, 아빠가 될 준비 됐나? 네,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그때부터 민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지야, 몸 조심해라. 어머니, 괜찮아요. 안 돼. 무거운 거 들지 마. 임신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니 더욱 소중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이걸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몸이 안 좋아서 요리하기 힘들어요. 그럼 엄마가 해줄게. 정말 감사해요. 그때부터 저는 준수 부부 밥까지 챙겨줬어요. 매일 큰 밥통에 음식을 해서 갖다 줬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민지는 늘 고맙다고 했지만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할머니, 손자예요. 준수가 신나서 전화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서 처음 본 손주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우리 예쁜 손주.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민지도 웃고 있었어요. 고생이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지. 산후조리원에서 3주를 보내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직장 복귀하려고 해요. 벌써 애가 너무 어린데. 그래도 일해야 해요. 육아휴직 다 썼거든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고? 민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께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네. 어머니가 간호사셨으니까 아이 돌보는 거 잘하실 것 같아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민지야, 나도 아직 일하고 있는데. 아, 맞다. 그럼 어떻게 하지? 민지가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내가 일을 좀 줄여볼게. 정말요? 어머니. 민지가 너무 좋아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병원 일을 파트타임으로 줄였어요.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손주를 돌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민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애가 어땠어요? 잘 놀았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처음 한 달은 민지가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애 기저귀 값이에요. 고맙긴 뭘 이런 걸.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안 주더라고요. 민지야, 기저귀 떨어졌는데. 아, 제가 살게요.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도 안 사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샀어요. 손주가 기저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유도 이유식도 다 제가 샀어요. 민지야, 애 용품은 부모가 사는 거 아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돈이 좀 빠듯해서. 그럼 돈 좀 줘. 네, 다음 달에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돈은 없었어요. 더 문제는 민지의 태도였어요. 어머니, 오늘 애 좀 늦게 데리러 갈게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민지야, 나도 피곤한데. 한 번만요. 제발. 그런 식으로 점점 늦게 데리러 왔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희 여행 가려고 하는데 애 좀 맡아주시겠어요? 여행, 애 두고? 네,
오랜만에 둘이서. 민지야, 애가 아직 어린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잘 돌봐주시잖아요. 결국 주말까지 손주를 돌봤어요. 지수가 와서 그 모습을 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민지가 여행 간다고 해서. 주말까지 엄마가 애를 봐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수야, 가끔 하는 거야. 가끔이 아니에요. 맨날 이러잖아요. 지수가 화를 냈어요. 민지 언니는 엄마를 보육교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돈도 안 주면서 애만 맡기고? 지수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지수야, 그래도 우리 손주잖아. 손주라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해주는 거 아닐까요? 나도 그 생각이야. 민지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그래도 손주 생각하면. 손주는 좋지만 우리 며느리가 너무하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손주를 보면 다 녹아버렸어요. 할머니, 손주가 저를 보고 웃는 모습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손주 전담 보모가 되어 있었어요. 병원 일도 완전히 그만둔 상태였어요. 여보, 내가 일을 그만둬야겠어요. 왜? 손주 돌보느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민지 보고 아이를 데려가라고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결국 30년 넘게 하던 간호사 일을 그만뒀어요. 손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더욱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 감사해요. 입으론 감사하다고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의 본색이 점점 드러났어요. 특히 민지 어머니, 즉 안사돈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호텔 뷔페 가요. 민지가 친정어머니께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네, 제가 예약할게요. 좋은 곳으로. 그러더니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어머니, 저 오늘 일찍 가봐야 해서 애 좀 일찍 데려다 주세요. 어디 가는데? 친정 어머니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가거라. 민지는 친정 어머니와는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하지만 저희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민지야, 우리도 가끔 같이 밥 먹자. 네, 다음에 시간 되면.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더 황당한 건 생일이었어요. 민지 생일에는 준수가 비싼 선물을 사줬어요. 와, 오빠 고마워. 이거 갖고 싶었는데. 하지만 제 생일에는 문자 하나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 생일에는 아예 연락도 없었어요. 여보, 민지가 내 생일 까먹었나 봐. 잊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지. 남편의 말이 뼈 아팠어요. 안사돈 생일에는 호텔에서 생일 파티까지 해줬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차별 대우를 보면서 점점 서운함이 쌓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손주가 아팠을 때였어요. 할머니, 아파요. 손주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어요. 민지야, 병원 와야 해. 어머니, 저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서. 애가 아픈데.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제가 가봐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아이가 아픈데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니. 결국 저 혼자 밤새 응급실에서 손주를 돌봤어요. 다음 날 민지가 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병원 무서워해서 변명만 늘어났어요. 그때 지수가 병문안을 왔어요. 엄마, 민지 언니는 왜 안 와요? 일이 바빠서. 애가 아픈데 일이 바빠서요? 말이 돼요? 지수가 화를 냈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당할 거예요? 지수야, 소리 내지 마. 아니에요. 엄마는 보육교사도 아니고 하녀도 아니에요. 지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손주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민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어머니, 애 기저귀 안 갈아주셨어요? 방금 갈아줬는데. 냄새 나는데요? 마치 제가 제대로 안 돌본 것처럼 말했어요. 민지야, 내가 30년 넘게 간호사 했어. 네, 알아요. 그래도 요즘 방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급기야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어머니, 애 우유 좀 끓여주세요. 응, 알겠어. 그런데 민지가 제가 끓인 우유를 다시 끓이더라고요. 민지야, 뭐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끓이신 게 미지근해서요. 충분히 끓였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모욕감이 들었어요. 저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남편도 그 모습을 봤어요. 여보, 저건 너무하다. 나도 화가 나. 그럼 이제 그만해. 민지 보고 아이 데려가라고 해. 여보, 그래도. 아니야. 선을 넘었어. 하지만 저는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손주를 못 보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덧 5년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준수네에게 말해야겠어. 뭐려? 집 계약이 끝난다고. 나갈 준비하라고. 벌써요? 벌써가 아니라 약속한 시간이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5년 전에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말하려니 어려웠어요. 여보, 제가 말할게요. 며칠 후 준수가 왔을 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준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5년 전에 약속 기억하지? 무슨 약속이요? 집. 5년만 살기로 했잖아. 준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엄마, 그게 벌써 5년이나 됐어요? 응. 이제 나갈 준비해야지. 어디로 나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준수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엄마, 근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야. 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준수야, 5년도 충분히 길었어. 그날 밤 준수와 민지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어머니가 나가라고 해.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5년 전에 약속했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며칠 후 민지가 직접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희가 정말 나가야 해요? 응,
약속했잖아.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여기서 5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희 집 같아요. 민지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민지야, 여긴 우리 집이야.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임시로 빌려준 거야. 어머니, 저희가 집 관리도 잘했고 집세도 안 받으셨잖아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그럼 저희도 가족답게 살게 해주세요. 민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지야, 약속은 약속이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나가면 어머니도 손해예요. 무슨 손해? 손주 못 보시잖아요. 민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손주를 인질로 삼다니. 민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가 멀리 이사 가면 어머니가 손주 보기 어렵잖아요. 민지야, 어머니께서 결정하세요. 저희랑 손주랑 같이 있을지 아니면 혼자 계실지. 민지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런 협박을 받을 줄이야.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민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뭐, 손주를 인질로 삼아. 네. 그럼 더더욱 내보내야지. 하지만 정말 손주를 못 보게 되면. 여보, 정신 차려. 저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더 있으면 큰일 나. 남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손주 생각에 잠이 안 왔어요. 며칠 후 준수가 다시 왔어요. 엄마, 우리 가족끼리 얘기해보자. 뭘?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나갈 곳이 없어요. 5년 동안 뭐 했니? 돈을 모으긴 했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도 나가야지. 엄마, 저희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5년이나 살게 해준 거야. 조금만 더요. 1년만 더. 안 돼. 준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희를 길거리로 내쫓는 거예요. 길거리가 아니라 너희 집을 구하는 거지. 엄마가 이렇게 차가우신 줄 몰랐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남편이 단호했어요. 준수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한 달 안에 나가라. 아버지, 약속을 안 지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남편의 말에 준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날 밤부터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9장 결국 내린 아픈 결단. 한 달이 지났지만 준수 내외는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왜 나가야 해요? 민지가 대놓고 반항했어요. 약속했잖아. 그 약속이 말이 돼요? 가족을 내쫓는 약속이? 가족이라서 5년이나 살게 해준 거야. 5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해. 어머니, 솔직히 저희가 여기서 나가면 이 집 관리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하지. 어머니,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요. 민지의 말에 화가 났어요. 민지야, 내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이면 너희가 독립하는 게 현실적이지. 어머니는 저희가 싫으신 거죠. 싫어서가 아니라. 그럼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잘못한 게 없다면 왜 돈도 안 내고 살았니?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는 저희를 가족으로 안 보시는 거네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수가 와서 민지와 대판 싸운 거예요. 민지 언니, 언제까지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 얻어먹고 살 거예요? 지수야, 내가 왜 끼어들어? 우리 가족 일인데 제가 왜 못 끼어들어요? 너는 시집간 몸이잖아. 언니도 시집 온 몸이면서 친정에 이렇게 의존해요? 지수가 따져들었어요. 지수야, 말 조심해. 뭘 조심해요? 5년 동안 집세도 안 내고 애까지 우리 엄마한테 떠맡기고 애는 할머니가 좋아해서 봐주시는 거야. 좋아서가 아니라 언니가 떠맡긴 거죠.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지수야, 그만해.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엄마를 하녀로 생각해요. 지수야. 아니에요. 엄마는 민지 언니 보육교사도 아니고 하녀도 아니에요. 지수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어요. 나도 그 생각이야. 법적으로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자. 다음 날 남편이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정식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준수가 받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희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저희가 정말 나쁜 짓 했어요? 나쁜 짓은 안 했지만 약속은 지켜야지.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1년만 더요. 안 돼. 남편이 단호했어요. 민지도 와서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나가거라. 어머니, 손주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께서 안 봐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도 있고 방법은 많아. 어머니, 민지가 울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2주 후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할 게 뭐 있니? 손주 못 보시는 거요. 보고 싶으면 연락하겠다. 저희가 멀리 이사 가면 자주 못 와요. 그건 너희 선택이야. 이사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추어요. 여보, 잘했어. 네. 이제 우리 집이 다시 우리 집이 됐네.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요? 잘못 키운 게 아니라 너무 해준 거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에도 선이 있는 법이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준수 내외가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가끔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네. 손주도 잘 커가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지수가 안타까워했어요. 엄마, 준수 오빠한테 먼저 연락해보세요. 왜? 그래도 가족인데. 지수야,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남편과의 시간이 좋았어요. 여보, 오랜만에 여행 갈까? 좋지. 30년 만에 둘만의 여행을 갔어요. 여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평화로웠어요. 집안일도 저희 것만 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여보, 다시 일해볼까? 뭔 일? 간호사 말고 다른 일. 좋은 생각이야.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돌봄 봉사였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좋구나. 남의 할머니를 돌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준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죄송해요. 뭘?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준수의 사과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 엄마,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뭘 다시 시작해?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수야, 우리는 지금도 가족이야. 그럼.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알아요. 내가 진짜 어른이 됐을 때 다시 생각해보자.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준수가 사과했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보자. 진짜 변했는지.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물론 손주가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아들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에도 선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응석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 사랑도 선을 지켜야 한다.